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 현민병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잠깐 좀 늦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책 좀 읽고 빈둥빈둥 하다가 나오려니까 머리는 감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아마 좀 단정한 모습일 겁니다. 머리 감고 나왔습니다. 면도도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년 이후에 이제 늙어가면서 생기는 피부에 달라진 변화들, 이 변화들이 어떤 뭐 내부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찌됐든 늙어가면 피부에서 생기는 변화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피부에 생기나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피부에 표피, 진피, 피하지방 있는 거 아시죠? 그 표피의 가장 바깥쪽이 각질층입니다. 표피를 다시 각질, 그다음에 각질층, 그다음에 과립세포층, 유극세포층, 피부 재생층 이렇게 네 층으로 나누고요. 그 사이사이 세포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그 간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질층 사이사이를 메워주고 있는 지질 성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노화가 되면 분비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세포와 세포를 엮어주는 교소체라고 하는 것들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 생기고 피멍 들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장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런 장벽이 약해지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머금고 있어야 되는 수분이 머물지 못하고 날아가죠. 대기 중으로. 특히 이제 요즘같이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게 되면 이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죠. 그러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건조해집니다. 건조하면 가려워지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등 가려울 때 와서 긁어주지 못하니까 효자손이라고 그러죠. 이게 긁는 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치료하는 약이 있으니까 약 바르면 다 좋아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여러분 해보세요. 잡아서 당기면 잘 안 당겨지게 하는 요게 콜라겐입니다. 교원섬유고요. 그다음에 놓으면 이렇게 금방 되돌아가죠. 이게 이제 탄력섬유, 엘라스틴입니다. 콜라겐도 덜 만들어지고 엘라스틴도 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탄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많이 그 연세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현상이 생겨서 피부도 처지고 그다음에 눈 주위에는 보면 잔주름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여기는 진피의 변화입니다. 진피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다음에 그 기질, 매트릭스라고 하는 주로 하이알루로닉산이라고 하는 HA라고 하죠. 그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원치 않는 멜라닌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햇빛을 받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는 늘어나죠. 그 색소가 늘어나서 특정 부위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면 잡티, 검버섯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혈관도 이렇게 콜라겐으로 주성분이 콜라겐 엘라스틴이 혈관의 주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요즘에는 뭐 그 내의에 그 고무줄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들 때는 속옷은 팬티에 고무줄을 넣어서 썼거든요. 그 고무줄이 나이가 이제 옷을 여러 번 빨게 되면 처지죠. 늘어지죠. 혈관도 똑같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홍조도 생기고 주사성 여드름도 생기고 혈관 확장증도 생기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런 변화들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지만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확 끊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감정 변화도 심해지고 호르몬 변화에 따른 피부 변화들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염증도 잘 생기고 그다음에 피부에 남성화가 일어납니다. 수염도 굵어지고 턱주변에 여드름도 잘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죠. 이 모든 게 다 나이가 들어서 50 이후 여성들의 폐경 정도 되면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또 연령 차이도 있고요. 시작되는 나이도 다르고 그러나 어찌됐든 어느 순간 항상 이런 일들은 노화의 과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이제 잡티 생긴 거 보이죠.
잡티, 검버섯 생긴 거 보이고 눈 밑에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축 처지죠. 사이사이 잔주름 생기죠. 요거는 표정주름이에요. 예. 그다음에 발 뒤꿈치에 각질은 많아져서 늘 이렇게 보습제를 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잔주름도 늘어나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여기저기 쉽게 가려워지고 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온몸을 기준으로 우리 전체 몸을 10대 10개, 20대 20개, 30대 30개 이런 식으로 7, 80대면 온몸에 점이 검버섯 말고요. 점이 그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뭐 상처 생기면 안 낫죠. 흉 많이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노화로 인해서 피부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언제 병원에 와야 되냐? 미용적인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미용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돼서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오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죠. 예를 들면 이마에 주름을 없애겠다. 보톡스 맞으면 돼요. 눈이 너무 많이 처졌죠.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야 됩니다. 눈 아래도 많이 처졌죠. 이거 하안검 성형술 해야 돼요. 여기에 잔주름 많죠. 요것도 성형할 때 성형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 미용적인 거예요. 검버섯, 여기 검버섯 자세히 보시면 요 편편한 검버섯은 멜라논 크림 바르면 되고요. 만져지는 요 도드라진 검버섯은 레이저로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막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이게 아름다운가요? 약간 인조인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이면 이게 좋다. 내 모습이 이게 훨씬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냥 이 나이에 내 친구들하고 비슷한데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요건 미용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이거 그냥 대충 어떻게 안 될까? 안 됩니다. 병원 나오셔야 됩니다. 1번 가려울 때. 근데 여기저기 좀 스물스물 가렵다. 그 정도면 지내셔도 되죠. 보습제 좀 바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잠을 못 이룬다.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꼭 와야 됩니다. 이 가려움증이 전신의 불특정 부위에 계속 그러하다 그러면 이건 내과 질환입니다. 당뇨가 있든 갑상선 질환이 있든 숨겨진 암이 있든 그런 내과적인 문제고요. 특정 부위의 피부에 병변이 보이면서 거기가 심하게 가렵다. 요거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찌됐든 그 피부과에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검사해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면 내과, 피부과적으로 약 먹고 약 발라서 좋아질 수 있는 건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이게 긁기 시작하면 그냥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긁게 되면 모르겠어요. 긁기는 이렇게 긁거든요. 보통. 근데 그 자리가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상습진이라고 그러는데 눈물 나 엑제마가 반복적으로 긁는 자리에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저도 지금 뭐 모주 옷을 입고 있지만 이런 옷을 입게 되면 목덜미 같은데 가려움증이 심한 사람 되게 가렵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긁으면 피부가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더 가려워요. 이걸 이제 만성 그 태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태선화된 병변은 고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가려워서 초기에 그 긁기 시작할 때 빨리 약 바르면 그만큼 병도 빨리 나아요. 근데 이거 태선이 돼서 두꺼워졌잖아요. 그러면 바르는 약을 한 달 이상 발라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꼭 와야 되는 게 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까맣게 자세히 보면 진한 갈색이에요. 그런 까만 점이 있으면 그 점이 나이가 들면서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점이 있는 부위가 자꾸 상처가 생기고 아물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피부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점에서 피부암으로 변해갈 때 그 개인이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 알파벳으로 A, B, C, D, E예요. A가 뭐냐면 asymmetry, 그러니까 대칭이 무너져요. 되게 점이라기 보면 타원이나 원 모양으로 대칭적으로 생기거든요. 그게 어느 한쪽에 삐쭉삐쭉 아메바처럼 자라면서
좌우 대칭, 앞뒤 대칭이었던 그 모양이 비대칭으로 바뀌어요. 에이시메트리. 그럼 일단 한번 안 좋은 걸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B가 보더, 이레귤러 보더, 경계, BORDR, 보더, 이렇게 경계 부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져요. 경계가 불규칙적인 경계 모양으로 변한다.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의심해 봐야 돼요. C가 컬러, 색깔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그게 예를 들면 브라운 컬러, 진한 그 브라운 컬러, 다크 브라운 컬러였는데 이게 붉은 느낌도 들고 약간 푸른색 느낌도 드는 것이 그 병변 내부에 생겼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D가 다이아메타, 직경. 옛날에는 금방금방 떠올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D가 다이아메타예요. 직경이 갑자기 커질 때 6mm 이상 갑자기 커진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E가 이제 이볼루션, 어떤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계속 진행되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악성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점의 모양입니다. ABCD. 그러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콧잔등이라든지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 특히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등산을 자주 다녔거나 뭐 골프를 많이 쳤거나 아니면 뭐 여름에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뭐 많이 노는 그런 그 야외 활동이나 야외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콧잔등이라든지 햇볕에 노출되는 이런 데서 가려운데 잘 낫지 않는 상처가 계속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 생기면 한 2, 3주 안에 다 아물어서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아물지를 않아요. 아물지 않고 계속 짓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피부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술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물지 않는 상처. 그런 거 여러분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게 그 단계에서 치료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그 약간 좀 넓게 광범위하게 떼내면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궤양으로 진행되면 이거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 수술도 어려워지고 전이도 될 수 있고 그래요. 피부 표면에 머물 때는 쉽습니다.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같은 부위, 콧잔등, 입술 이런 자리에 그 흡연과 연관이 되게 많고요. 햇볕과 연관이 많은 이런 자리에 잘 아물지 않는 피부 상처가 계속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경,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근데 이게 사실은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문제는 피부적인 거는 뭐 미용적인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골다공증이라든지 감정에 심한 기복이라든지 근골격계의 변화가 심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런 경우라면 뭐 호르몬 치료,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되게 이제 생각들이 많이 다른데 불편하면 검사하면서 유방암 검사 같은 거 하면서 맞는 게 좋다. 요즘에는 대세입니다. 그다음 피부까지 생기는 거는 이제 그 아크네 로자세아, 주사성 여드름, 페이셜 플러싱, 홍조. 근데 뭐 이거 호르몬 치료하면 홍조는 좋아지는데요. 아크네 로자세아 그 붉은 거는 안 좋아집니다. 그거는 별도의 피부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50대 이후 환갑 지나가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초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그냥 지나가긴 좀 그래 갖고요. 선물을 조그마한 거 준비했는데요. 한 10분 정도 오늘 댓글 남기시고 뭐 좋은 질문 주시고 하는 분들 골라서 10분 정도 에스트 포뮬라에서 만든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질문도 좋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나중에 또 댓글창에 예쁜 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 PD 분께서 잘 골라서 10분에게 에스트 포뮬라에서 만든 건강식품을 제가 10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재밌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톡스가 원래 치과에서 아니요. 보톡스가 원래 처음 만들어진 건 안과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과. 네. 원래 보톡스를 알게 된 건 내과에서 알게 됐죠. 저게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그 통조림을 그때는 병조림이죠. 병조림을 만들 때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갑니다. 이집트 원정을 갈 때 병조림을 갖고 갔어요. 병조림이란 게 이제 뭐 음식을 끓여서 병에다 넣고 이렇게 가져갔죠. 근데 그 병조림을 먹었는데 설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집단으로 뭐 그 어떤 특정 오염된 병조림을 먹었던 부대는 그냥 먹고선 다 조용히 자듯이 다 죽었죠. 그게 이제 보톡스의 시작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이란 뜻이에요. 보툴리눔이라는 혐기성 세균이 만드는 독입니다. 이 보툴리눔 혐기성 세균은 공기가 없어야 잘 자라요. 그러니까 끓인 어떤 음식을 그 병에다 넣고 딱 잠갔으니까 공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안에 있는 그 음식은 영양 성분이 됐고 이게 뭐 부패하거나 냄새 나거나 그런 게 그러지 않거든요. 보툴리눔균이. 그 독을 대량으로 먹으면 이제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다들 질식사를 했죠. 이제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통조림을 만들 때는 캔을 통조림이든 병조림이든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넣고 밀봉을 하고 뭐 합니까? 한 번 더 끓입니다. 한 번 더. 그게 이제 통조림 제법에서 보툴리눔균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내과에서 이제 알게 된 거고 저도 뭐 이건 뭐 내과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얘기고요. 네. 근데 이게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착안을 하고 이거를 이제 알레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걸 대량 생산을 해서 제일 먼저 임상 적용했던 게 안과에 내사시, 외사시. 그냥 흔히 말하는 사팔뜨기라 그러죠. 이렇게 안으로 눈이 몰려고 이렇게 되신 분, 또 밖으로 눈이 몰리는 외사시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안윤근이 있고 그 말고 눈을 동안근, 눈알을 이렇게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눈을 굴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동안근이 이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6개가 있어요. 위로 2개, 아래로 2개, 좌우로 2개. 그래서 6개가 있는데 6개의 동안근 중에 안으로 들어오는 근육이 되게 강하면 내사시가 되겠죠. 아니면 바깥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마비가 돼도 내사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술을 어떻게 치료했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냐 그러면 안과 전문의 쌤이 경험을 바탕으로 안으로 당기는 근육이 너무 강하면 그거를 이렇게 살짝 끊어주는 거예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근육을 끊어주면 당기는 힘을 약하게 해서 눈을 가운데다 맞춰주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안근의 근육을 몇 줄을 어떻게 마비를 시켜야 잘라내야 여기 눈의 가운데 오는지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보톡스라는 게 처음 생산이 됐을 때 보툴리눔 톡신, 그래서 보톡스예요. 보는 보툴리눔, 보톡스는 그 톡신의 TOX 이렇게 이제 갖고 온 이름을 명명을 한 거죠. 이 보톡스 처음 나서 제일 먼저 썼던 게 안과에서 내사시, 외사시 수술을 할 때 수술 대신에 이걸 놔주는 거예요. 그 근육을 마비시켜주면 안으로 잡아당겨서 내사시가 됐는데 여기 근육을 안쪽 근육을 주사를 놔서 마비시켜주면 눈이 탁 돌아오죠. 물론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지만 좀 과교정이 되더라도 좀 많이 과교정되면 바깥으로 가겠죠. 눈이 이렇게. 그래도 뭐 6개월 지나면 되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좋아서 제일 먼저 썼던 과가 안과였고요. 일단 두 번째로 썼던 데가 세레브럴 팔시, 뇌성마비 환자들한테 신경과에서 많이 썼죠. 이게 신경이 이렇게 굳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뇌성마비 오면 나 좀 편하거든요. 운동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굳어 있던 근육 풀어주기만 해도 좋아지니까 거기서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성형외과 의사일 거예요. 야,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한 질환에만 쓰냐? 생산 많이 되면 미용적으로 좀 써보자.
이 주름, 이마주름, 인상 쓰는 주름. 이게 근육이 수축돼서 생기는 모든 거에 다 썼죠. 요즘에는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서 뭐 손바닥, 발바닥 다 한층에도 쓰고, 그다음에 온 얼굴 전체에다가 뭐 보톡스를 많이 희석해서 놓게 되는 그런 시술들도 많이 하죠. 치과는 그 뒤에 여기 그 사각턱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뼈 자체가 이렇게 각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고요. 그거 말고 딱딱한 거 많이 씹어서 이 저작근, 마세터릭 머슬이 부푸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톡스 가지고 싹 들어가죠. 그래서 뭐 뿌리가 치과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치과도 쓰긴 써요. 특히 이 저작근이 비대해져서 생기는 거는 치과에서 잘 많이 하죠. 많아요. 겨울 되면 발뒤꿈치 이제 거칠어지는 사람들한테, 나이 든 여성들한테 폐경염이 심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기가 그 무좀 때문에 저럴 수도 있어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무좀이 있나 없나는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갈라지기 전에 유리아 크림 쓰면 제일 좋습니다. 유리아는 각질을 제거하기도 하고 강력한 보습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쓰면 되고, 갈라졌을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처방받아서 그 자리에 그 자리 염증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동반해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대개 한 2주 정도 쓰면 많이 편해집니다. 긁어내지 마시고요. 갈가내지 마시고 유리아 크림 꾸준하게 쓰세요. 손등에 빨간 피문 같은 게 생겼는데 진해졌다 연해진다. 85세 같으면 저건 그냥 저길 거예요. 자반증일 거예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저건 잘 터져요. 그래서 저거 전부 이렇게 피멍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걸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는 건 멍이 풀렸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거겠죠. 그 병변 자체가 크고 작아진다 그러면 나쁜 거일 가능성은 없어요. 나쁜 거는 계속 커집니다. 붉은기는 시간이 약이에요. 전 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홍반이라고 남거든요. 뭐 좀 깊지 않고 크지 않은 거는 6개월, 좀 큰 거는 뭐 2, 3년 갑니다. 없어집니다. 운동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근육을? 제가 볼 땐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 저럴 수 있어요. 한 2, 3일 그냥 지내보시고요. 운동하지 말고 좀 편하게 릴렉스하고 지내보시고, 안 되면 신경과 가서 근전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희님 시아버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욕창은 뭐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호스피스가 되게 약하거든요. 저게 지금 카톨릭 의대가 호스피스 병동 제일 잘 돼 있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공간이 적어서. 왜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저게 다 돈에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분을 모시고 편안하게 잘 관리를 해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저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 인력, 간호 인력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비용은 얼마 안 주니까 병실을 많이 짓지를 않죠. 저게 이제 안락사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스위스, 벨기에, 독일 이쪽 쪽에서는 이제 안락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은 호스피스 쪽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영국 쪽에서는 아니 왜 사람이 사람 목숨을 거두는 그런 모진 일을 서로 결정하고 하고 그러냐. 말기 암 환자든 불편하신 분들이든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모셔놓고 편안하게 아프다 그러면 몰핀 쓰면 되는데, 몰핀이 그 말기라서 이제 밖에 나오면 비싸지지만 양귀비 수출하면 비싸지는 않거든요. 몰핀 많이 만들어서 그냥 대량으로 투여하면 환자분들이 통증 없이 사이사이에 조금씩 의식 회복하면 가족들도 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임종을 하는 게 좋지. 왜 그렇게 너네들은 안락사를 얘기하냐. 이게 이제 영국 스타일이더라고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욕창은 밑에 이제 패드 같은 거 잘 해놓고요. 호스피스 병동이 워낙 그런 거 관리 잘 합니다. 근데 뭐 제일 좋은 거는 포지션 체인지예요. 포지션을 보통 우리가 4시간마다 돌리라 그래. 제가 재활과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에 나는 대로 이렇게 좀 몸을 돌려주면 됩니다. 고정만 돼 있지 않으면 욕창 안 생겨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10년 집에 누워 있었는데도 뭐 욕창 안 생겼는데요. 포지션 체인지만 해주면 됩니다. 폐경 전 여성인데 탈모는 온 것 같다가 아니고 탈모는 있다 없다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머리카락 윗머리 뒷머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굵기를 비교해 보세요. 윗머리 뒷머리. 그래서 윗머리가 유의미하게 가늘어져 있다는 게 손끝에서 느껴지면 그게 유전성 탈모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병원 오시기 전에 그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어요. 로게인이나 미녹시딜 혹은 마이녹실 상품명이 3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로게인은 무스 타입이라서 좀 덜 끈적거리고요. 미녹시딜, 마이녹실은 약간 오일리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스타일링하기 좀 쉽지 않아요. 바로 사서 바르시면 됩니다. 꾸준하게만 바르면 머리 납니다. 네. 점처럼 박힌 듯한 블랙헤드. 크레오신 바르시면 돼요. 크레오신. 제일 좋아요. 하루에 3-4번씩 여기 코 주변에 블랙헤드 발라주면 잘 녹아 나옵니다. 물은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샤워 아무 물이나 해도 됩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살면 됩니다. 네, 겨울에는 보습만 잘하면 됩니다. 네. 네, 아주 잘하시네요. 잡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사 만나서 멜라논 크림 처방받아 쓰시면 좋고요. 미간 주름은 보톡스 하면 아주 좋죠. 네. 그 정도면 큰 돈 들지 않을 겁니다. 네, 김 장관님 잘하고 계십니다. 학교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요. 네. 40대 중반 남자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발톱의 높이가 총 10이라면 3 정도 높이에서 수평으로 금이 가 있고 신경 한 수가 잘 여기서 요 앞부분이 좀 금이 갔다는 얘기죠. 네. 레이저 치료할 일은 아니고요. 예, 되게 뭐 여기 외상으로 인해서 발톱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 손발톱은 되게 견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깨지는 건 아니고 여기 발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요 손끝에 요 부분이 뿌리가 있는 자리예요. 요 뿌리가 에서 이제 손발톱이 만들어져 앞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뭘로 보여줘야 되나? 네. 여기가 뿌리가 있는 자리고요. 요 뿌리 있는 데서 손톱이 쭉 위로 밀려 나오거든요. 요거 만들 때 그 당시에 그 뿌리 부분에 어떤 그 염증이 생기면 요렇게 돼요. 그냥 냅두면 새 발톱 나올 거예요. 그냥 두셔도 돼요. 조갑주위염이라 그래서 요 손톱, 발톱 뿌리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때 만들어진 손발톱이 이상이 있어 그런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밀려 나갑니다. 네. 감정 변화에 있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이제 페이셜 플러싱이죠. 네. 그렇죠. 네. 성인이 되면서 호르몬의 이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저게 이제 과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페이셜 플러싱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 저 각질이 어디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생겼으면 아니에요. 몸에 생겼으면 그냥 바디 오일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생기는 각질은 다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건 약을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고요. 몸에 팔다리에 이렇게 건조할 때 생기는 거는 그냥 예, 바디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어, 오일을 바를지 로션을 바를지는 본인의 선택인데요. 저는 각질이 생겨도 오일도 안 바르고 로션도 안 발라요. 저는 피부가 끈적거리는 걸 다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끈적거리는 게 오일이고요. 그다음 좀 덜 끈적거리는 게 로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쓰시겠다 그러면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요. 개인 취향을 개취라 그러더라고요. 난 제일 처음에 욕인 줄 알았는데 개인 취향이니까 본인이 쓰고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40살에 사막이 생겼다고요. 면역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보통 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어린애들 같이 이제 면역이 성숙하지 않은 애들한테 감염됐다가 성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역이 제일 좋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막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근데 지금 이분은 40대까지 평생 사막이 모르고 살다가 발목에 사막이 생겼다. 굉장히 무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 바이러스는 그 CMI, Cell Mediated Immunity와 연관이 되게 많아요. CMI가 떨어지는 이유는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40살의 남성으로서 너무 무리하지 않았는지 삶을 한번 이렇게 연초고 그러니까 한번 좀 잘 되돌아보고 너무 무리한 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건강을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술에 생길 수 있어요. 따갑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입술에도 보면 하얗게 색깔이 하얘요. 좀 달라요. 입술색이랑 달라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입술 사마귀 같은 경우는 냉동 치료보다는 그냥 레이저로 하죠.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빼서 흐려졌다. 여러분들 그냥 직경이 3mm가 넘어가면 외과적인 방법으로 절제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자꾸 재발해서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한 번 빼서 없어졌는데 흐려지면 한 번 더 해야죠. 예, 제가 의료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의료에 관심이 많아요. 노화를 늦추는 비타민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비타민을 많이 먹여서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겠죠.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 아주 그냥 득달같이 그냥 댓글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드세요. 예, 저는 있어도 줘도 안 먹습니다. 뭐 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게 일찍 죽는다. 나의 선택이니 후회는 없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비타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답하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효과는 있다 그러고 그 물건을 막 팔아놓고 지는 안 먹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겠죠. 예. 본인이 먹고 효과도 보고 또 주변에 권하는 분이다. 뭐 그러면 믿고 드셔도 되고요. 저는 비타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비타, 바이탈, 생명과 관계되는 어떤 미니멈 이렇게 작은 거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타민 C가 제일 먼저 발견된 거거든요. 예. 옛날 대항해 시대 때 야채 못 먹어서 많은 선원들이 그룹 괴혈병으로 혈관이 약해갖고 터져서 이제 잇몸에서 피나면서 이제 사망했던 그런 그를 보고 이제 비타민이라고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이름을 붙인 거죠. 이제 더 해보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K 뭐 E 뭐 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골고루 되는 음식을 먹으면 웬만큼은 그게 다 들어있다. 워낙 음식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골고루 먹으면 되고 근데 나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먹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뭐 잘 먹는 사람이면 굳이 또 그것까지 먹어야 되느냐. 밥을 하루에 보통 3그릇, 공깃밥 3그릇 3끼 먹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하루에 30그릇 먹으면 건강해져요?
저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타민도 적당히 음식에 있는 거 먹고 못 먹는 사람은 영양제 챙겨 먹고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밥을 잘 먹습니다. 과일도 잘 먹습니다. 음식을 잘 먹습니다. 정말 먹는 게 제일 즐거운 사람이니까 예,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 못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드셔야 되겠죠. 콧등 끝에 흑자가 점점 퍼지는데요. 멜라논 바르시면 되죠. 예. 약 바르시면 됩니다. 예. 폐경되면 없어집니다. 기미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폐경되면 없어집니다. 1도 화상이면 명확하게 1도 화상이었다 그러면 1도 화상이면 저것도 안 남을 때 2도 화상 정도 물집 잡혔겠죠. 아닌가요? 2도 화상까지도 자국이나 색소 침착 다 없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액상 영양제요? 먹는 거 없어요. 네. 제가 광고했던 크릴은 이제 먹는 게 제가 워낙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고 지방을 안 먹어서 이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먹는 그 정도입니다. 네. 안 없어져요, 저거.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토피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토피가 반복되는 자리가 이제 위에서 쭉 얘기하면 눈꺼풀, 입가, 목, 귀 뒤, 팔, 무릎 뒤 접히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늘 아토피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착색이 좀 좋아질만 하면 생기고 좋아질만 하면 생기니까 병이 안 생기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토피가 안 생기게 건강관리를 잘하면 착색은 시간 지나면 돌아가는데 원래도 되돌아가는데 착색이 좋아질만 하면 또 아토피가 생겨서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안 생기게 10시에 주무시고 8시간 푹 자고 물속에는 절대로 5분 이상 가지 말고 스트레스 없이 보습제 잘 쓰고 이 정도 하시면 재발 잘 안 하죠.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요. 네, 경미한 뇌경색 저게 아주 가는 말초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라 그래서 막혔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풀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TIA 같은 경우는 이제 항홍제로 그렇게까지 안 먹어도 되겠지만 한 번 정도 신경과 처방을 진찰 MRI 갖고 안 될 거예요. 아마 CT 찍어야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하고 뇌경색이 다 풀렸다 하는 거 확인하고 혈압 체크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뭐 혈전 상태 어떤지 혈액 온고 타임, 블러드 클로팅 타임 이런 거 다 재거든요. 예, 그 확인해서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 드시는 거고요. 임의로 중단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반드시 처음 그 항응제 처방했던 그 병원 선생님 만나서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유증은요, 여성용 유방인데, 원인은 찾아보셔야 돼요. 원인은. 예. 그래서 원인이 불명이고, 약간 이렇게 가슴이 커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냥 둬도 되죠, 뭐. 목, 턱. 목턱에 알러지 없습니다. 저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 목, 턱. 그게 알러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녹내장이 있다고 해서 목에 턱에 바르는 약 못 쓰지는 않아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일주일 정도 바르는 게 외려 나아요. 뭐 그 정도 녹내장에 그 정도 약 발라갖고 녹내장이 악화될 일은 없거든요. 항히스타민제 먹어서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이 좋아지진 않아요. 이 커피 잃어버리면 속 건조 저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당기고 각질 생기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 치료하셔야 돼요. 병원 나오셔야 돼요. 온천 가면 당연히 피부병 생기죠. 건조해지니까 건성 피부염이 생깁니다. 온천물에 들어가서 피부 푹 풀리면 피부에 아까 잠깐 여기 좀 볼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기 PPT 좀 띄워주세요. 1번.
피부 장벽이 약화됩니다. 우리 몸은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약해져요, 이게. 예. 그래서 요게 생기고요, 이게 생깁니다. 허리 뒤쪽에 뭐 가렵고. 예. 보습제 바르고선 잘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그 자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뻘개지고 가렵고 그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약 좀 발라야 됩니다. 40대 중반 남성 살면서 점을 빼본 적이 없는데 뺄 때 겨울 계절에 상관없어요. 직경 3mm 이내면 되게 한 번 하면 두 번에 끝나고요. 그보다 크면 그냥 외과 수술하는 게 나아요. 성형외과에서. 햇볕하고 상관없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뭐 지방이 뭐 어디 뭐 상관없죠. 제일 좋은 건 오비움약 레이저로 빼면 제일 좋아요. 그 레이저 있는 데 가면 제일 편하게 효과적으로 점 뺄 수 있습니다. 오비움약 레이저가 제일 좋아요. 모공 넓고 여드름 흉터. 이미 넓어지고 이미 흉진 거는 어떤 노력을 해도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고요. 이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유전성 여드름을 앓은 분이에요. 그래서 28살이면 한 15부터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여드름 약을 먹고 발라야 되는데 치료를 제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분 지금도 여드름 나요. 얼굴에 이제 그 기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오일리 스킨이기 때문에 모공 계속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피지 억제제 먹고요, 피지 제거제 바르고요.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약 먹고 약 바르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은 이제 단계별로 줄여서 끊고 바르는 약을 써야 돼요. 피지 억제하는 연고도 있어요. 디페린도 있고, 뭐 얼굴이 붉으면 로젝스 연고도 있고, 피지 없애는 크리오신도 계속 바르고. 이런 노력을 쭉 해서 한 2년 정도 피지 컨트롤을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면 되죠. 아이콘 레이저라든지 프락셀 레이저 같은 거를 한 달 간격으로 한 10번 정도 하면 한 절반 정도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약 먹고 약 바르고 레이저 치료를 반복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깊이의 절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보면 그냥 거의 뭐 깨끗해진 거 있죠. 그거는 뭐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대 몸이 가렵다. 약 써야 돼요. 세타필 갖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 발라야 됩니다. 한번 모시고 나와서 진단하고 약 바르면 돼요. 약 많이 드려요. 왜냐면 이런 분들 위해서 뭐 이렇게 150cc 이렇게 큰 거 드립니다.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예, 저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지루성, 건성 피부염이 심한 거죠. 약 써야 돼요. 병이 생긴 상태예요. 그냥 단순 각질이면 오일이나 뭐 보습제 쓰면 되는데 그 단계를 지났죠. 병이 생긴 거예요. 건성 피부염이 생겼기 때문에 약을 발라야 돼요. 코 블랙헤드가 여드름이에요. 코에 블랙헤드 심한 애들은 대부분 다 여드름이 있어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먹는 약은 아이소트레티노인, 바르는 약은 크리오신. VBM 원래 비싼 레이저입니다. 저게 보통 이제 VBM이 뒤에 다이 레이저라고 해서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이가 소모성이에요. 가격이 한번 갈 때 한 300에서 350 정도 되는데 8,000샷 쓰고 나면 8,000샷, 요즘 10,000샷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00샷 쓰는데 8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우리 때는 한 600만 원까지 했나? 이게 비싸요. 그게 그럼 계산해 보세요. 한 샷당 얼마인가? 장비값 말고 그 소모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VBM 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소모품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레이저가 소모품 안 들어가는 레이저, 고체 레이저라 그러죠. Nd:야그 레이저라든지 카파, 구리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거 소모품이 안 들거든요. 그거는. 그런 레이저들은 이제 장비값은 좀 비싸지만 소모품이 안 들으니까 괜찮은데 VBM은 원래 비쌉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반쪽 정도 한다. 뭐 그러면 30만 원이면 뭐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뽀치님한테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나이키하고 나이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발은 뭐 비 안 들어오고 물 안 새면 비슷비슷하죠. 근데 느낌이 어떠세요?
가방 뭐 구찌백하고 뭐 구찌백하고 있다 짝퉁이 있다고 치면 가방 똑같잖아요. 약도 오리지널 약이 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복제약이 있는데 약효 동등성 실험을 하기는 해요. 근데 보면 차이는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오리지널로 드시라 그래요.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좀 오리지널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환자들한테는 대부분 뭐 오리지널 생산이 중단돼서 카피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거 이제 옛날에 로아큐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값이 안 비싸서 오리지널 만드는 회사들이 제약 가격 경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생산을 중단해 버려 가지고 저기 복제약밖에 쓸 데가 없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약을 쓰는데 딱 보면 한 20-30%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하나씩 한 달 먹고 한 달 뒤에 봅시다 그럴 때 보이는 반응이 1-2주 더 먹여야 돼. 처방을. 그런 느낌 정도는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오리지널이 없으니까. 이제 그 카피품이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재료 공정은 아니에요. 그 공정 우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그대로 하면 그건 뭐라 그러죠? 특허 침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몇 년 약 신약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나면 우회 그러니까 제조 공정상 우회를 하게 되면 그게 특허하고 상관없이 이제 저기 카피약이 나오죠. 제너릭이 나오는데 그 공정 우회 과정 중에 오리지널만큼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눈충일이시면 빨리 가셔야 될 거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에 눈충일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안과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눈충일이 심해진다? 그러면 급성 녹내장이라든지 안 올라갔을 때 저런 일이 생겨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뭐 오늘 밤은 모르겠고요.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응급실이라도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면 24시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통증이까지 있다. 약한 느낌상 이상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응급실이라도 안과 응급입니다. 알부민 광고 저도 뭐 보기는 많이 보는데 좋은 단백질이죠. 우리 혈장 성분의 주 성분이 알부민이거든요. 좋은 혈장 성분인데 먹으면 혈장에 알부민이 그냥 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프로테인은 위에 들어가면 완전히 위산해서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합이 일어나죠. 내가 알부민을 많이 먹었다 피 속으로 알부민 많이 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부민 주사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애들 뭐 시험 보기 전에 부잣집 애들은 병원 가서 알부민 주사 맞고 오죠. 그렇다고 뭐 그 친구 성적이 나보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부모 마음에 애가 뭐 뭐든지 해요. 뭐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네. 알부민 주사 맞은 걔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네. 저는 고기도 제대로 못 먹었으면 생선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내가 윤호정님한테 해드리는 답이 요 정도라는 거죠. 온갖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편평사막이 일주일, 뭐 떼면 됐어요. 재발할지 안 할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귀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훅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되면 떼었으니까 이제 병원 갔을 거예요. 그다음 그대로 빨갈 겁니다. 지금 자외선 차단 잘 바르고 지내시다가 한 달 간격으로 레귤러 팔로우를 하세요. 그래서 재발하면 거기에 싹 올라와요. 그 의사들이 보면 피부과 전문 의사들 수술한 사람들 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내추럴 자기 피부로 되돌아가면 그 병변은 잘 제거된 거. 또 뭐 보통 편편사마귀 얼굴에 뭐 수십 개는 있으니까 재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하면 쉽죠. 키워놓으면 어렵죠. 그래서 항상 레귤러 팔로우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 주변에 2개, 볼 주변에 2개. 비립종 같은데요. 모양으로 봐서 이게 요 병변의 분포나 이런 거는
번지는 건 아니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예, 뇌질 없애면 됩니다. 네. 아, 의대 공부량이 고3 때 공부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사실은 더 했어야죠. 고등학교 때 아침에 눈 뜨면 공부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계속 체력장 시험 때문에 시간 나면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한 거 빼고 나면 계속 공부죠. 예. 화장실에서도 보고 샤워할 때는 뭐 못하지만, 네. 의과대학생 때 일단 수업 양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는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했으니까 공부한 양은 뭐 절반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고3 때 같이 평생 공부하고 살면 정말 공부 잘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네, 이제 점점 공부량이 늘어나서 자기가 전공 분야에 갔을 때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공부한 거 쭉 생각해 보면 뭐 고등학교 3년이 맥시멈으로 공부하고 예과 1, 2년 때 쭉 놀다가 본과 가서 공부 조금 했는데 저기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공부 안 하다가 어 레지던트 할 때 했던 공부는 정말 많이 했어요. 레지던트 할 때. 이게 평생 밥벌이 하는 공부가 되니까 그때는 공부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주어진 저널이나 책이나 어떤 그 전공 분야 공부할 때는 거의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도 고3 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배분을 보면. 의대생 때 뭐 7, 8시간은 자죠. 의대생 공부가 나는 고3 공부보다는 쉬웠어요. 그렇게 뭐 공부량, 절대 시간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할 거 다 했는데요. 뭐 술도 먹고 당구도 치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일반 대학생이 하는 일들은 다 합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요, 저거. 이게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신경과에서 보는 병이고요. 저거는 저기 뭐라 그러죠? 이게 인공호흡기를 끼고 자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호흡 중추가 있는데 간에 브레인스템에 우리가 잘 때도 심장은 뛰고 잘 때는 잘 때도 숨 쉬고 하는 게 내가 의식으로 숨 쉬어 심장 뛰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 오토노미 너버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그 호흡 중추가 이 간내 쪽에 있거든요. 브레인스템에. 거기서 어떤 장애가 생긴 건데 신경과 쌤이 거기서 약을 쓰는지 저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흡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침 메뉴요. 저기 결혼하신 분이면 혼날 텐데 부인한테. 저는 아침에 뭐 일식 그러니까 밥하고 국하고 그다음에 한 6가지 정도 반찬 넣고 먹습니다. 집사람이 잘 해줘요. 나물 주로 이제 기름지지 않은 걸 먹죠. 아침에는 뭐 이렇게 생선까지도 힘들더라고요. 주로 야채 위주로 해서 반찬해서 먹습니다. 점심을 간단하게 먹죠. 마음에 점만 찍고 나오는 게 점심이고요. 하지 마세요. 그 되게 위험합니다. 네. 물집이 이렇게 생겼다. 화상 입으면 물집은 아니고요. 네. 봐야죠. 사막인지 아닌지는. 네. 지금 그 40살에 사막이 생긴 거는 굉장히 면역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신체 다른 부위에 다 생겼을 수 있어요. 한 달 얼굴을 안 씻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병 생깁니다. 뭐 얼굴에 피부병 생겼겠죠. 일단 목욕부터 좀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 생긴 거는 약 써야죠. 아토피 음식하고 큰 연관 없습니다. 어린애들 돌 전에 음식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돌이 지나면서 이유식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하면서
흔히 말하는 탈감작이 일어납니다. 디센시타이제이션이 일어나서 별 연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피부병과 연관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진다. 맞는 얘기예요. 요오드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하니까. 갑상선 치료할 때 요오드 제제를 쓰거든요. KI 같은 요오드 제제를 쓰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복용하는 그 갑상선 환자들 여드름 심하게 나요. 근데 그 양이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으로 먹으려면 하루에 김을 한 수백 장씩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병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한쪽 눈 밑에 그무스름하게 옆으로 3cm 정도 있는데, 저렇게 생긴 3cm 정도면 옷 한 번만밖에 없는데요. 30대 남자 같으면. 색깔이 갈색이 아니고 그무스름하다는 걸 봐서 오타모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후천성 오타모반인데 레이저 하면 없어져요. 네. 레이저 치료하면. 맥시데스? 무슨 약인지 모르겠다. 상품명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름을 다 모르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맥시덱스. 맥시덱스를 알았나요? 맥시덱스. 안연고라고 나오는데? 바셀린. 스테로이드인데요. 오른쪽 눈 옆에, 오른쪽 안쪽 방향에, 그리고 왼쪽 눈 옆 바깥 방향에 뭐가 생겨서 피부과에서 맥시덱스, 덱사메타존의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게 눈꼬리 부분에 이제 무슨 병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30대 주변의 남성들, 되게 노인들이 보면 이제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물이 고이면서 저게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맥시덱스는 덱사메타존이면 스테로이드 중에서 좀 센 거고요. 이걸 눈으로 들어가는 약이라면 이렇게 그냥 계속 바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안과샘하고 상의해서 약 쓰셔야 되고요. 이게 접히거나 해서 이렇게 그 눈이 살이 여기 접히는 부위잖아요. 그러면 습진 생길 수가 있는데 안과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을 계속 써도 될지. 뭐 일심구형은 무슨 소리예요? 피부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던데. 네. 원래 고2되는 18살 남학생 양보를 약 먹어야 됩니다. 네. 지금 빨리 약 먹이세요.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집니다. 네. 지루성 피부염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였으면 아주 심한 피부염이었을 거고요. 색소 침착은 그냥 자외선 차단 잘 바르면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본 지루성 피부염 환자 중에 색소 침착 남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병이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병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치대를 다니는데 맨날 의대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합니다. 컴플렉스죠. 학교 성적으로는 뭐 의대에 미치죠, 치대는. 제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한 게, 우리 뭐 서열 사회처럼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영역이 달라요. 제 주위에 치과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만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그 친구분이 치대 간 거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의대 못 간 게 있다면 컴플렉스일 거고요. 그냥
그 친구가 의대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의대 치대 그렇게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죠 뭐. 낫고 못하고 뭐가 있어요. 직업인데. 치과를 보는 직업이고 뭐 저 같은 피부과를 보는 직업이고 직업이죠. 그걸 뭘 갖고 낫다 못하다를 왜 얘기합니까? 못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플렉스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최고의 지위에 최고의 돈을 뭐 엄청난 돈을 가져도 그 컴플렉스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죽자고 국영수 공부를 하는 그런 사회죠. 왜냐하면 거기 가야 되니까 경쟁의 아이템이 국영수 성적이니까 그걸 맞췄는 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뭐 어느 분야 교수가 됐든 의사가 됐든 뭐 회사에 취직해서 사장이 됐든 창업에서 회장이 됐든 정치에서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됐든 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거쳐가는 과정 중에 대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국영수 했어요. 그뿐입니다. 그때까지 그 성적이 일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 인간만큼 못난 인간이 없어요. 서울대 법대 가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책 한 권이라고는 밀턴 프리드맨의 자유로운 한 권 읽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예, 그 나이에 맞는 그 책을 읽어야 되고 신문을 읽어야 되고 예. 지금 뭐 의대 치대 무슨 기싸움을 하고 맨날 의대가 예? 자기들이 낫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저 친구 치과의사 되면 예, 컴플렉스 많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컴플렉스는 항상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예? 최고의 권력과 최고 많은 돈을 가져도 컴플렉스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요. 책 안 읽어서 그래요. 그거는 또 다른 공부입니다. 입시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예.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 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판검사 됐으면 그걸로 직업이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공부하는 거는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 책 읽어야 됩니다. 책 안 읽는 사람들은 저런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 자리에 그 지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잖아요. 먼저 잘 살아가신 분들이 남긴 책을 읽으면 역사를 공부하면 그래서 문사철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지를 못하잖아요. 보지를 못하잖아 직접 다. 그게 남아있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 저런 게 없어지죠. 나는 치과의사, 또 의대 나온 친구들은 의사 이렇게 살아가고 그 영역은 서로가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고 저 불편하면 이 아프면 치과 가지 뭐 내 친구 의사한테 가서 이 고쳐달라 그러겠어요? 치과 사람들은 뭐 열 나면 치과 의사한테 가서 열 고쳐달라 그래요? 내과 가지? 그런 겁니다. 뭐가 낫고 못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은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직업은 다 존중받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존속하죠. 자, 지금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나요?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있나요?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이 사회에서 그런 직업이 없어도 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있는 직업은 필요한 직업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직업적으로 서로의 각자 영역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코에 블랙헤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뭐 크림 증후를 갖고 안 됩니다. 비누 세안하고 난 다음에 크레오신 쓰세요. 네. 제일 낫습니다. 구렛나루 원형 탈모? 그냥 약 바르시면 돼요. 원형 탈모는요. 네. 스테로이드 바르시면 좋아집니다. 굳이 레이저 안 해야 됩니다. 눈 밑에 작고 하얗고 아마 비립종일 거예요. 네. 레이저를 없애면 됩니다. 정상이에요. 연동 운동에서 내려가면 소리 나는 건 정상이에요. 예, 저거 낭종이에요, 낭종. 예. 그래서 그냥 아프다 그러면 염증이 생긴 거니까 저기 항생제 먹고 발라서 가라앉혀 놓고요. 자주 반복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예, 같은 약입니다. 이소티논, 로아큐탄 생산 중단돼서 저게 오리지널 약이고요. 니메겐, 트레인, 뭐 제로큐탄 다 현재는 카피약밖에 없습니다. 켈로이드, 네, 복강경 수술한 자리에 그 자리에 보면 이렇게 약간 빨갛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주사 맞아야 돼.
도드라진 검버섯은 뭐 무조건 제가 레이저 하라 그래요. 예,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만 있다면. 왜냐하면 저거 뭐 한번 제거하면 65세 같으면 한 10년, 15년쯤 뒤에 한번 더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순 잔치할 때 한번 팔순 잔치 하시면 되고요. 발톱 무좀이면 뭐 약 바르면 되니까 주블리에 바르면 다 납니다. 예. 로아큐탄 말고 저는 제로큐탄이라고 어디서 나왔더라? 중해제약인가? 예, 그게 나왔습니다. 예. 숫자 강박증. 아, 일단 저 정도면요. 정신과 한번 상담해 보세요. 뭐 저도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라고 그래요. OPD 이제 뭐 정신과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배웠는데 샤워 1시간 하면 저 피부병 생기고요. 어. 샤워는 5분이나 10분 이내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대충 씻으면 좋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저 결벽과 강박을 풀어낼 수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지금 인지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정우성 님이 그 정우성 님은 아니겠죠. 예. 정우성 님한테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내가 인지시켜 드렸잖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방송으로 이렇게 상담했지만 그냥 대충 좀 설렁설렁 살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인지행동 치료가 된 거예요. 정신과 상담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안 되면 뭐 약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면 1시간 샤워면 이거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샤워는 샤워기 틀어놓고요. 머리 샴푸 감고요. 그다음 대충 것도 손으로. 예. 얼굴에 비누질 좀 하고요. 뭐 구석구석 그냥 비누질 대충 하고 물기 얹고 나오면 돼요. 머리가 아주 길거나 뭐 면도까지 한다 그러면 한 10분. 그냥 씻고 나온다 그러면 한 5분. 예.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정신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 주치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루성 피부는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생활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거든요. 10시에 안 자고 8시간 못 자면 일단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생깁니다.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 안 생겨요. 치료는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틴다르크 오래 가는 거요. 화장품 중에서는 보습 효과가 제일 강한 게 콜라겐 성분이 아마 제일 오래 갈 거예요. 한 12시간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기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장품들이 보면 비쌀 거예요. 네, 그냥 둬도 상관없어요. 뭐 이상한 주름이 있으면 이렇게 무슨 병이 있다는데 뭐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거는 어, 얼른 보기는 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백반증 치료 연고 스테로이드예요. 백반증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던 게 여기도 생기고 몸 여러 군데서 이렇게 생기면 약 먹어야 돼. 스테로이드를 먹이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때 먹는 약 스테로이드 쓰고요. 근데 뭐 그러지 않고 뭐 몇 년 동안 여기 얼굴에 뭐 한 특정 부위에서 조금 자라는 것 같다, 조금 커지는 것 같다. 요 정도면 약을 그냥 바르기만 해요. 성분이요 다 스테로이드니까 이제 고만고만하죠. 피부 두께에 따라서 쓰는 이제 스테로이드의 세기가 다른 거죠. 경험 있는 의사라면 뭐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계속 먹으면 부작용 크게 납니다. 이소티는 계속 먹으면 큰일 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년 365일 중에 100개는 절대 넘기지 마라. 제가 이제 자주 보는 환자 같으면 120개까지는 제가 처방을 해요. 그거 넘어가면 무조건 피검사합니다. 100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간이 1년인데 내가 100개 넘었다. 무조건 끊어야 돼.
ADHD요? ADHD 뭐 말 많죠 뭐. 철분과 가바가 연관이 되냐? 글쎄요. 글쎄요. 예. 음식 갖고 ADHD가 뭐 천재로 축복할 일은 아니고요. 네. 저게 attention deficiency hyperactive disorder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천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럴 일은 아니고요. 철분과 가바제를 뭐 선택한다 그래서 그게 그 집중력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약이 있으니까 ADHD 진단되면 치료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마귀는 면역이 생기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면역의 문제니까. 운동하고 홍조는 아무 연관 없습니다. 술 마시고 벼르지 나는 건 피곤해서 그래요. 알러지는 아닙니다. 피곤해서 면역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염색을 한 달에 한 번 부지런하시네 그래도. 우리나라 국산 염색약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염색약에 알러지 생기면 두피에서 생기지 얼굴이나 목에서는 안 생깁니다. 두피에서 생겨요. 염색약이 제일 많이 닿은 데서 생기죠. 얼굴에서 이마에서 안 생겨요. 다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피에서 생기지 않고 목에 생겼다. 다른 병일 거예요. 아마 지루성 두피염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지루성 두피염 환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19번 염색약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고 막 우겨요. 근데 저는 뭐 그 염색약을 어느 나라 걸 썼는지 우리나라 어느 회사 걸 썼는지 모르지만 애꿎은 염색약 회사를 갖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너무 씻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씻는 거는 강박적으로 씻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 손 씻는 거 갖고 안 씻어도 된다 그랬더니 또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 안 씻어도 되죠. 내가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누구 손 만질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일 보는 건데 씻을 이유가 없죠. 언제 씻어야 되느냐? 밥 먹기 전에, 간식 먹기 전에, 내 손이 입으로 갈 때, 내 손이 눈으로 가기 전에 그때만 씻으면 돼요. 아침에 세수하고 밥 먹었으니까 됐고 점심 먹기 전에 씻고 저녁 먹기 전에 씻고 그 정도면 되는데 화장실은 가면 모든 건물의 화장실은 대개 보면 화장실이 이제 제가 있는 병원은 크지는 않으니까 건물이 한 200~300평 되는 한 칸 쓰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보면 변기는 한 너댓 개가 있는데 세면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갈 때도 손 씻고 있었는데 볼일 다 보고 나와도 손 씻고 있어요. 네. 병이죠. 네. 그러면 이제 병 생겨요, 손에. 저렇게 피부염, 건성 피부염이 생겨요. 진단은 주부습진이죠. 네. 부엉이는 전혀 안 하는데. 너무 강박적이에요. 그냥 소변을 봤어요. 뭐 씻어야 된다 그러면 저기 하세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소변은 저기 비누질 안 해도 쉽게 나가요. 금방.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털고 나오면 되지. 그냥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씻듯이 씻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뭐 내 환자가 아니니까 말은 안 해주는데 내 환자분들이 그렇게 오면 저는 얘기해 주죠. 저런 분들 보면 되게 손톱도 바짝바짝 깎아갖고 손톱도 좀 이상해요. 강박입니다. 네, 10대도 주사학여름 생깁니다. 피지 많이 나오는 사람들. 네, 메티마졸이나 인데랄이거든요. 저게 베타브로크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색소 침착은 좀 더 심한 병이 생깁니다. 네. 아까 질문했었던 분인데. 네. 커피가 중독이 되면 끊으면 되죠. 뭘. 저도 커피 많이 마셔야 하루에 3~4잔씩 마셔요. 잠 안 오면 안 먹어요 또. 끊으면 되죠. 뭐 의지의 문제인데 그걸 뭘 중독이라 그래요. 커피가 뇌에 안 좋다 그렇지는 않아요. 뇌 각성 효과는 되게 좋은 거고요. 카페인이 있어서. 예. 근데 저걸 계속 많이 마시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죠. 예민한 분들은 잠 못 자면 그 다음날은 외려 커피를 더 많이 먹어야 이제 각성 효과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잠 못 자고 각성시킨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면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만 한두 잔 드시고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안 드시면 수면하고 별 연관 없어요. 이건 핑계입니다. 끊기에는 너무 중독됐고 이건 핑계예요. 끊으면 되지 뭘. 당장 끊기 힘드니까 아침에 한두 잔 정도만 드세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죠. 사람들이 AI가 나오고 로봇가 나오면 단순직이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반대죠. AI가 뭐 단순한 일 합니까? 다 정보통신 쪽인데 거의 사람이 옛날 했던 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AI가 하기 좋죠. 입력만 해주면 자료값만 이렇게 기초 데이터만 입력하면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뭐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에 AI가 하죠. 벌써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저지른 뭐 범죄 행위가 됐든 민사소송건이 됐든 이런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왜냐면 나랑 AI랑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AI한테 그대로 입력을 하면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갔을 때 뭐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약간 조작도 하고 뭐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승률이 20%입니다. 소송하지 마시죠. 뭐 이렇게 나온대잖아요. 뭐 당연히 예상된 일이고요. 이거 맥스 태그 회원 가는 분이 벌써 10년 전에 이 책 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AI 나오면 차곡차곡 없어질 직업 쭉 나왔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맨 꼭대기에 남아있는 게 화가, 음악가, 스포츠 선수만 남았어요. 밑에 차곡차곡 이제 AI가 물이 쭉 밀려 들어오면 밀려 들어오면 산꼭대기에서 층계를 그려놓고 맥스 태고요 맞을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그쪽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책 읽은 게 10년 전인데 뭐 10년 다 됐네요. 보면 맨 위에 남아 있는 게 하여튼 지금 우리가 K컬처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아마 뭐 화면으로만 접한되면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그 AI가 작곡한 노래를 여러 버전의 AI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그 만들어진 영상이 부르는 노래들 많이 뜨잖아요. 보면 굉장히 그 보는 사람의 나이에 맞게 제가 나이 65이잖아요. 우리가 대학생 때 좋아했던 그런 락 발라드라든지 스탠다드 팝의 가사 아주 쉬워요. 제가 그 못하는 영어인데도 귀에 들리게끔 딱 자막까지 넣어서 들으면 감성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쭉 들어오더라고. 어휴, 세상 무섭다. 이제 비디오형 가수들이 공연을 할 수 없다면 그냥 라이브 공연을 해서 관객을 모을 수 있는 가수는 살아남겠지만 그냥 뭐 음반이나 내고 TV나 이렇게 화면으로만 활동하는 가수들은 이런 AI 가수 못 당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뭐 의료는 피부과나 내과는 방사선과 피부과, 내과, 임상병 이런 건 같은 의료 업종에서도 AI에 제일 먼저 밀릴 업종이고요. 그다음 좀 더 올라가면 외과 업종은 그래도 외과 영역은 좀 더 갈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3년이라 그랬는데 휴먼에 들어보시 3년 안에 지금 신경외과나 외과의 사람들만큼의 수술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 AI 쪽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 정밀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은 기계적인 거잖아요. 피지컬 AI에서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기계적으로 하는 그만큼은 못할 거예요. 3년은 더 걸릴 겁니다. 하품하면 입주변이 붉어지는데 병원 가봐야 될까요? 병원 가야 될 일이 없죠. 아니요, 겨울에도 여드름 심하면 하는 게 좋아요. 복부에도 생겼어요. 뭔 얘기예요? 무슨 병이 다리에 앞뒤가 없네. 이걸 뭔지 모르겠어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다. 요즘 족부정형외과에서 그 수술 많이 해요.
그래서 족부정형외과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요즘 쉬었으면 좋겠어.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 직업의 가치, 경제적 자립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눈 감으라 그러지 않나요? 되게 뭐 하나 이렇게 눈 안경 올려놓고 하는데 피코토닝 할 때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눈을 가려도 상관없어요. 눈만 뜨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어린아이 10꽃 같기도 하고 우두두 닭살처럼 다니는 10꽃? 두들두들 닭살? 닭살은 닭살인데 그건 닭살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전기장판하고 상관없어요. 닭살은. 팔다리 쪽에 생기는 거. 네. 이제 그 의료 분야에 대체를 할 거예요. 예, 뭐 동의하는데 저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의료법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 이제 운전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저기 완전 무인으로 그 저기 자율주행하는 거 저게 법에 문제가 걸려 있을 거예요. 법 때문에 못하지 법만 바뀌면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의학 분야가 대체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의료법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바뀔지 봐야죠. 항문외과, 피진낭종, 수술. 피진낭종이면 뭐 꼭 수술을 안 해도 되죠. 피진낭종이면. 근데 저게 진단이 맞는지 세컨 오피니언을 한번 받아보시죠. 왜냐면 그때 제가 우리 양 박사님 모시고 그 항문주에 생기는 3가지 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치핵, 치루. 근데 그중에 하나가 낭종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항문외과 쌤 다른 쌤하고 세컨 오피니언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나지 않는 사람이면 여드름 예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면 크레오신 쓰는 게 낫고요. 2개월치까지 먹을 것 같고요. 한 달 먹으면 대부분 들어가요. 한 달 먹으면 들어가고 그다음 2달째는 약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 먹어야 돼요. 빨간 건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쇼닥트에 대해서 쇼닥트란 게 뭐예요? TV에 많이 나오면 쇼닥트인가? 그러면 저는 33살부터 쇼닥트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되게 높은데요.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면 뭐 병원에 그 방송에 나올까?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인연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또 의료 그 방송용으로 잘 적합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쇼닥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방송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 실력으로 환자를 잘 볼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쇼는 많이 했는데 실력이 없어서 환자 못 고치면 안 좋죠.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갖고 뭐 다른 사업을 한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별로 광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누가 뭐 했대더라 그러면 그러니 하고 지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믿으면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피해가 생긴다. 그러면 규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방송에 많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꼭 실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게 방송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아파서 몸을 자기 건강을 맡기기 위해서 고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사는 많고 병원은 많으니까 한 2-3 군데 정도는 가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늘 그래요. 아니요. 인슐린가 있으면 되게 이제 당뇨 때문에 그 흑색가위 세포증 생기거든요.
당뇨 컨트롤 잘해야 되고 비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살 빼야 됩니다. 뭐 레이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레티노der마 표현 피부를 얇게 마르는 게 많이 바르면 각질이 생겨요. 많이 바르면. 비닐이 생겼다는 얘기는 각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약은 줄이거나 쉬었다 바르세요. 선크림 바르는 거요. 야외 나가면 바르는 게 이익이에요. 그냥 비누로 지우면 지워지고요. 네, 뭐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둬도 켈로이드는 미용적인 거고요. 그냥 뭐 하면 그냥 둬도 돼요. 네. 당긴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피부염이 있는 거니까 피부염 치료를 해야죠. 네. 응급상이 있다면 가봐야죠. 뭐 근데 영역을 보면 알죠. 이게 외과 영역인지 내과 영역인지. 그래서 보통 비행기 타면 저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행기 탈 일이 없죠. 비행기 탈 일이 거의 없는데 타면 이제 기내 콜을 하면 의사들이 나가겠죠. 영역을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더 잘 같으면 이 사람이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잘 같으면 저 사람이 하고 그러면 되죠. 아무도 나밖에 없다. 그러면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의사들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산모가 분만한다. 분만 받고 뭐 탯줄 끊고 애기 그냥 좀 깨끗하게 하는 것까지는 다 학생 때 인턴 때 했던 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관지가 막혔다 그러면 그런 거는 또 뭐 볼펜 같은 것보다 해결 다 되니까. 예. 여기 밑에 이거 찌르면 되거든요. 숨만 쉬면 되니까. 흉지는 거 나중에 해결하면 되고 그런 거 다 뭐 공중보건이 할 때 해봤던 일들이고 응급 키트 있으면 키트 쓰면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의과대학을 뭐 정상적으로 졸업한 친구들이면 다 할 수 있죠. 저는 뭐 비행기를 타본 게 한 4대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직접 경험한 일은 없어요. 흑자가 있으면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돼요. 예. 병이 있으면 약을 쓰지 화장품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학병원 피부과는 기본적으로 교육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환자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괴로운 일인데 의사들은 희귀한 케이스를 보면 재밌는 케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뭐 과학자들이 뭐 이상한 그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보면 뷰티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떤 현상을 보고 되게 뷰티풀하다, 뭐 아름답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물리학이나 수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골치 아파 죽겠는 그 방정식을 보고서 굉장히 아름답게 풀렸다. 방정식이 되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희귀한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 보면 그 경험을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이제 interesting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조직 검사도 하고 수술적인 방법도 많이 배우고 술기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병 중에 초에머전시도 있어요. 일생 살면서 밖에 나와서는 거의 못 보는 병이지만 대학교 때는 1년에 한두 케이스씩 보죠. 그런 걸 통해서 교과서에 있는 많은 경험들을 이제 그 지식들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개인 병원에 오면 하루에 임프레션 그러니까 무슨 병이 추정된다라고 임프레션 붙이는 게 20가지 환자 뭐 150명 보면 20-30가지가 넘지 않아요. 대학병원에서 만일에 150명 보면요. 150가지 병명이 붙어요.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중한 환자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개인 병원도 하다 보면 환자가 쏠려요. 여드름 환자 많이 보잖아요. 그럼 여드름 환자만 막 와요. 그 친구 좋아지면 또 친구 손잡고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특정과를 특정 영역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놔도 환자가 그 환자만 몰려오면 그걸 또 전문으로 보게 되죠. 제가 여기서 한번 임용환 쌤이라고 역사학자 모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임용환 박사님도 원래 전공이 뭐냐면 고려말 조선 초에 행정구역을 어떻게 변했냐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제일 자기가 열심히 했던 영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삼국지 한번 얘기했다가 지금 그냥 완전히 전쟁사 전문으로 바뀌었죠. 삼국지를 재밌게 정사 삼국지를
연희 삼국지의 그 어떤 과장된 표현들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밝혀주면서 졸제 삼국지 아저씨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사 하시고, 그다음에 국방TV에서 이제 토전사, 다큐멘터리,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 이야기. 뭐 지금도 뭐 영원히 베스트셀러고, 지금은 다른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영역이 바뀌었는데 본인은 되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워하시죠. 전쟁사보다 이게 훨씬 더 학문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건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개인병원을 해놓으면, 저는 레이저를 많이 하고 싶어서 레이저 많이 사다 놔도 레이저 환자 안 오면 그냥 투자 잘못한 거고, 오는 환자가 내 환자고, 그게 내 이제 수입원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레이저 다 있는데 레이저 환자 별로 많지 않아요. 이제 사회가 수요가 바꾸는 거죠. 내 입장. 스트레스 맞는 수밖에 없어요. 크지니까 맞는 거 맞아요. 항암제보다는 방사선 치료 쪽이 나을 거예요. 그건 대학병원에서 합니다. 아주 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으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워낙 크면 많이 맞아야 되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나아요. 방사선 치료가 나아요. 전문 미용적인 거니까 뭐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백반증은 완치가 가능하냐? 부위별로 다 달라요. 저게 부위별로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데요. 뺨이 완치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입술 주위 치료 잘 안 돼요. 손등 거의 완치가 가능해요. 손끝 거의 치료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몰라요. 하여튼 달라요. 치료 반응이. 간호사의 골수치치, 저게 이제 뭐 그 이번에 그 의료 그것 때문에 PA라 그러나요? 그런 것 같은데, 피지션 어시스턴트인가,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있죠. 법이 그렇게 되면 하는 거예요. 전문으로 했던 레지던트가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일만 10년, 20년 하면 테크니컬이 할 수 있겠죠. 비배양 부피세포가 그게 이제 리젝션이 생길 수 있죠. 내게 아니니까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죠. 국내에서는 되게 석션 브리스트 해가지고 내 걸 갖다 옮기죠. 정말 세상에 왜곡된 정보가 많네. TV나 형광등 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 다 생산 중지예요. 불량품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야외 나갈 때만 바르세요. 실내 생활하면 굳이 안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저게 이제 저게 발목 저게 있으면 저게 뭐냐, 바릭스 베인, 정맥류, 우리말로 정맥류라 그러죠. 베리코스 베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혈관외과 가면 수술해서 없앨 수 있어요. 피부과에서 수술 못 합니다. 혈관외과. 요즘 그 혈관외과 기업하신 분들이 저거 많이 해요. 그냥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비립종. 비립종이 생기는 원인이 1번이 노화예요. 햇볕 많이 보면 생기니까 자외선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진통제 많이 먹으면 생겨요. 그래서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드시는 분이라면 진통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피부는 하얗나 까마나 똑같이 예민합니다. 흰 거하고 상관없고요. 팔다리. 잔디밭에 벌레 물리는 거예요. 누가 다 물리죠. 긴팔이 보이죠. 긴 옷 입어야 돼요. 유럽 영하고 상관없을 거고, 잔디밭에 들어가면 벌레 있죠. 겨울에는 없겠지만. 저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방송하는 거는 취미생활이고 노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진료실에 들어오면요, 말 한마디가 다 내 책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방송은 노는 데고요, 진료는 진지합니다. 무뚝뚝하죠. 입가에 미소가 없어지는데요. 내가 봐도 그걸 보면 무서워요. 병원은 친절한 데가 아니고 병 고치러 오는 데입니다. 병이 안 났다면 제 잘못이고요. 뭐 불친절했다 생각하면 친절한 병원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놀고 있는 겁니다. 예, 제 재미있는 일이고요. 재미있으니까 웃죠. 아무 책임도 없죠. 가볍죠. 진료 무겁습니다. 무좀 환자 한 명 보는 것도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환 고치는데 친절 불친절 운운할 정도면 병원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병원입니다. 예. 여러분 외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얘기하는 분 보셨어요? 되게 엄격합니다. 의사는 엄격한 게 원칙입니다. 친절한 서비스 받는 호텔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호스피탈 오시면 진지한 게 좋습니다. 그게 불친절하게 느껴진다? 예. 웃고 설명해 주는 데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 인구가 줄죠. 그 다음에 점점 신의 영역은 줄죠. 예. 불교든 기독교든 다. 일단 뭐 인구가 주는데요. 원래 취약 연령이 원래 1학년 들어가는 취약 연령이 30만 이하로 줄었어요. 저희 때 110만인가 예, 학교 들어갔죠. 그러면 뭐 좀 120만 과장해서 4분의 1로 줄었어요. 교회라고 뭐 살아남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뭘 의미하는지가 그런 겁니다. 네. 잠깐 시간 되니까 하나 보여드릴까요? 인구 얘기 나왔으니까. 네. 컴퓨터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자판을 봐야 되겠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여기 있네. 자, 요거 좀 올려주실래요? 요 그림 보시면 이게 2026년도라고 돼 있네. 이 정도 보면 이거 좀 화면을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나? 이게 우리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쭉 줄이면 지금 2012년도가 요 정도 되거든요. 원래가 2026년이죠. 네. 요렇게 돼요. 인구가 위로만 쭉 늘어나고요. 밑으로는 요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해도 25만 명이 안 되죠.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가 10만 5천, 남자 인구가 11만, 21만 밖에 안 돼요. 자, 이거를 미래를 한번 볼게요. 2026년도에서 한 10년 뒤로 가볼게요. 36년도로 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 위쪽을 보면 인구는 위는 정말 무거울 정도로 많죠. 네. 위가 무겁다고 이렇게. 이게 현재 우리 미래 10년 뒤의 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 교회만 없어지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10년 뒤면 제 나이가 80대 정도 되거든요. 80대 인구가 몇 명이냐? 생존 인구만 기준으로 예측되는 게 여자 44만 명. 그러니까 44만 명이죠. 44만 명. 남자들은 40만. 그럼 85만이 남아있어요. 75세에 인구가 85만인데 신생아나 10대는 25만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을 이끌어 가야 돼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유지를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요 그래프도 안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걱정이 되죠. 이게 한국이고요. 미국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늘 이렇습니다. 종형입니다. 네. 종형이에요.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늘 밑을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미래는 미국이 훨씬 밝다. 왜?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런 미국에 사는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국은 오죽하겠냐고요. 정말 큰일입니다. 자, 일주일 전부터 대변을 누를 때마다 휴지에 아니요. 빨간 피는 뭐 그런 대장암은 아니에요. 예, 치질일 겁니다. 예, 휴지에 묻어나는 빨간 피는 치루, 치핵, 치열 뭐 이런 건데 대개는 이제 치핵일 가능성이 많아요. 대장학문외과 가시면 되고요. 여기 양병원 가시면 잘합니다. 제 선배님인데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예. 피지선의 증식증이 있다. 그냥 CO2나 어비움 레이저로 없애면 됩니다. 레이저로 전 빼듯이 파내야 돼요. 저기 흉 남아요. 넓은 노인성 만졌을 때 도드라지지 않으면 그냥 약 바르시면 돼요.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돼요. 네. 알레르기 아니고요. 지루성 피부염에 피곤하면 생기는 거예요. 꽃잎하고 상관없어요. 외부 연관이 아니고 내 몸하고 연관이 있어요. 병원에 안 가고 없애는 방법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냥 병원에 가서 레이저를 하나 없애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작가라는 게 어떤 작가인가요? 미술인가요? 음악인가요? 문학인가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시네. 여자가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인데. 부양해서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반대로 본인이 좀 부양받는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여성을 찾아도 되잖아요. 왜 부담으로만 가지나요? 남녀의 만남이라는 게 계산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외톨이면 만날 수가 없죠. 집안에서 아무리 생각한다고 여성을 만날 수는 없죠. 밖에 나가야죠.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네. 네, 상관없습니다. 리프팅 상관없고요. 보톡스 필러 상관은 없는데 이게 다 시술 자체가 뭐 안압을 올릴 일은 직접적으로 올릴 일은 없어요. 근데 예민한 분들은 이제 저게 찌를 때, 넣을 때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통증도 조금씩 있고 그러면 혈압도 오르면서 안압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컨트롤되면 안압이 잘 컨트롤돼서 아무 문제 없는 상태다 그러면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술이 안압을 올리는 건 아니니까. 넓은 노인성 만점에 그냥 멜라논 크림 바르시라니까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소리아시스가 저게 그냥 피부에 발진만 있으면 별게 아닌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건선에 의한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저 되게 심각해요. 변형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와요. 그리고 다른 심하게 진행되는 건선의 경우에는 내부 장계도 좀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즘 약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트램피어일 거예요. 그런 면역 억제제. 근데 선택적으로 건선만 억제하는 거예요. 트램피어 맞나?
트램피어 맞을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시면 그 건선 약이 있어요.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건선 관절염까지 왔으면. 트램피어. 예. 이게 맞아요. 예. 트램피어라고 건선이나 건선 관절염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건선 관절염이 올 정도면 의료보험도 돼요. 이게. 약이 되게 비싼 건데 예전에는 건선 관절염 오면 사이클로스프린 뭐 이런 거 막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심한데 트램피어는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덜해요. 물론 가면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도 쓰고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프린도 쓰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들은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그걸로 반응이 좋으면 그걸로 끝내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매니지하고 사는 거고 그걸로 했는데도 반응이 이제 없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뮤노모듈레이터 트램피어 같은 거 쓰게 되면 효과 좋아요. 여드름 없으면 쓰지 마세요. 예. 얇아지진 않아요. 그냥 따갑죠. 저는 뭐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이런 걸 하는 거를 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안 돼. 내 밥그릇 뺏어가는 일 하지 마. 그래서 반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데 해서 득일지 손해일지는 환자, 이제 의료 소비자죠. 소비자가 잘 판단해야 돼요. 제가 저 비대면 진료받고 는 환자들 몇 명 봤어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드름이 심하면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면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와요. 엉망이 돼서 와요. 아직은 환자와 면대면으로 앉아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요런 거 딱딱 찍어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필요한 게 배추, 소금, 그다음에 고춧가루, 젓갈, 뭐 다른 기타 양념들 늘어놓고 여러분 보고 김치 담으세요. 김장 해보세요. 그러면 그 김장김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도 요리는 좀 하는 사람이지만 김장할 때 엄마나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조순노릇은 하지만 예, 제가 메인으로 못합니다. 왜? 아무도 안 먹어요. 모양새야 김치 모양으로 만들어놨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다 뱉게 돼 있다고요. 비대면 진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걸 갖고 정부에서는 환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네, 환자들 망가뜨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는 거 반대 안 한다니까요.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의료 소비자 환자들이 편의하게 해서 운 좋은 사람은 그걸로 나을 수도 있어요. 운 나쁜 친구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전화로 하겠다. 저기에 일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어느 분이 뭐 딱딱하고 불친절하다. 아이고 저 환자 하나 잘못되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전화 한 번 받으면 네 그러세요. 뭐 몇 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는 하고 있는 의사들도 참 대단하다. 거기에 전화해서 약 받아 쓰는 사람도 더 대단하다. 자기 몸의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 안 합니다. 하세요. 내가 만일에 보건복지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 저런 식의 비대면 진료는 저는 못하게 할 거예요. 이건 가능하겠죠. 저한테 제 환자였어요. 그리고 저랑 뭐 6개월, 1년씩 다니면서 영상통화 정도만 해도 지금 상태가 파악이 돼서 이렇게 쓰세요. 꼭 필요하면 뭐 오시기 힘들면 진단 처방 좀 보내드릴게요. 요 정도는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초진? 아이고 아니요. 절대로 안 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접수하고 내 앞에 앉잖아요. 내 책임이에요. 저 환자 잘못되면 안 나오면 내 책임이라고. 비대면 진료하는 분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환자를 볼까요? 저는 환자 몇 명 봤어요. 특히 이제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대량으로 처방받아 1년치 360개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멍청이가 이럴 데 없고 저기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보고 있으면 간이 배밖에 나왔고
저기다가 전화해서 약 받아 먹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삼자가 다 대단하다. 저는 비대면 진료의 가장 좋은 방법, 자기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비대면으로 진료해서 처방 좀 받을 수 있다. 그거는 환자 편의성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초진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진찰비가 비싸다고. 대한민국 의료보험 되는 나라에 요즘 뭐 평일 나라면 5,600원이던데 본인 부담금 5,600원인데 그거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병원 안 갈 정도면 병원 안 가도 되는 병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디페린은 발라서 따갑거나 부작용이 없으면 그냥 사용량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뒤꿈치에 여자들의 폐경 이후에 잘 생기고 나이 때문에 생기죠. 그다음 무좀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어릴 때 아토피 앓았던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지루성 피부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인모드 슈링크가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미용 시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 많죠. 10시에 자는 사람이 훨씬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그냥 동물입니다. 포유류, 영장류. 네. 침팬지, 보보노 원소와 같은 급에 있는 영장류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진화가 됐냐? 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진화됐습니다. 아침 9시면 저 시간이 여름이면 해가 중천에 떠 있고요.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해가 뭐 7시 반에 해가 뜨니까요. 1시간 반 됐죠. 낮에 자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할 때, 자외선 없을 때 잠자리 들어서 자외선이 생기면 눈 뜨는 게 그 인간의 삶에 제일 좋습니다. 이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야근하면 월급 50%더 주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야근자들이 많이 건강에 나쁘니 야근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50%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노동부에서 하고 있나요? 새벽 배송 금지한다. 배송하는 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말이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배송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밤에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새벽 배송을 위해서 얻는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원하는 시장이 있는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겠다. 될까요? 시장 경제에서. 그 배송 하시는 분들의 건강은 다른 방법으로,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방법을 찾아야지 금지하겠다. 법 만드는 중에 아까 얘기했던 법대 나와서 그걸로 공부 끝낸 인간들이 국회에 나면 딱 그딴 식으로 법을 만듭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세상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다. 그때까지 공부 잘한 거예요. 18, 19살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거지. 그 뒤에 공부 안 하면은요, 그 머리 녹슬어 가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의전원 출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대부분 대학에서 의전원을 없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도는 선이었죠. 의전원 제도 만든 사람이 언젠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만들었나? 그럴 거예요. 맞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 즈음이라고 생각해요. 취지는 좋죠. 정규대학을 마치고 그다음에 의전원이 되면 좋다. 미국식 제도예요. 로스쿨, 메디컬 스쿨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의전원 오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4년제 대학 나오고요. 군대 2년, 3년 갔다 오고요. 의전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5세면 노안이 오는데. 그러니 바쁘죠.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인 진료를 많이 한다는 느낌은 저도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대학을 왔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외과 대학은 지방대 몇 개 빼고 나면 의전은 다 없앴을 겁니다, 아마. 예. 제가 가끔 인용하는 유럽 속담입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냐?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의존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안 듣는 이유? 자기의 의도가 선화되는 거죠. 결과는 지옥행입니다. 내 의도가 좋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의도가 아주 나빴는데 나는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의도를 갖고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전 국민이 너무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의도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의도가 좋으면 아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의존원 제도는 이런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해? 뭐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로스쿨 의전원 들어간 입학생의 부모님 직업이나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결과 나올 겁니다. 아무도 공개 안 하겠죠. 뭐 그게 공개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정도 하죠. 네. 원심성 풀이 홍반 원인 몰라요. 네. 원인은 몰라요.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저거. 주로 이게 손바닥에 잘 생기고 그러거든요. 예. 조직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게 에리세마 영어 이름이 에리세마 센트리퓨금 애널레 EAC. 예. EAC. 에리세마 아놀라 센트리퓨금이에요. 영어로 이제 라틴어로 EAC라고 하는 병인데 피부과 의사들은 되게 이제 레지던트 할 때 저런 케이스가 드물게 오면 조직 검사하고 조직 검사 결과가 되게 특징적이에요. 늘 시험에 나오는 족보 문제인데 심각한 병은 없어요. 내과적으로 연결된 병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스테로이드 바르고 좀 기다리면 이유는 몰라요. 예. 이유는 몰라고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좋아지면 잘 안 생기는데 신경 안 써도 되는 병이에요. 보면 좀 이렇게 동그랗게 반지 모양으로 생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직접 전기장판이 내 피부에 닿지는 않게 하세요. 적어도 이렇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저기 위에 얇은 요 하나 정도는 덮어놓고 쓰십시오. 직접 피부에 저게 닿으면 화상도 좋은 화상 입습니다. 아니 어비움 야근은 CO2 레이저를 없애는 게 낫다니까요. 아그네스보다. 전 빼듯이 파내야 된다고. 한관정원 수술하면 무조건 흉 남습니다. 무조건. 흉 남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흉 없는 치료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관장 환자들 오면 꼭 그래요. 요게 요런 모양으로 요런 형태로 흉이 생깁니다. 그게 괜찮으시면 하시고요. 이 흉도 결코 예쁘지 않으니까 아니면 그냥 두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기 약 발라야 돼요. 네. 추천이 아니고 병원 가셔갖고 스테로이드 바르셔야 돼요. 어린애라도 약 발라줘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쟤들. 뭐 수딩젤 이런 거 해결 안 됩니다. 하이드로콜티존 로션 정도의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는 써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들어갑니다. 네. 스테로이드 뭐 저게 1, 2주 바른다고 그게 문제될 거 없어요. 바르는 게 좋아요. 꼬리뼈 쪽이 가렵다가 손으로 만지면 진물이 나고 물집이 생겼다. 헤르페스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꼬리뼈 쪽이면 성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때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옮을 수 있거든요. 물집이면. 그 부위에 헤르페스 생기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봐요. 지금 뭐 터진 상태에서는 항생연고 써야 되고요. 재발되면 헤르페스가 맞으니까 헤르페스 약 먹으면 돼요. 건선치료법 아까 이 얘기 드렸잖아요. 피부에만 자체에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바르거나 그다음에 피부에 뭐 저기 바이보넥스 연고를 쓰거나 아니면 그 혼합제를 쓰거나
광선 치료하거나 레이저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자리만. 근데 이게 이제 관절염이 동반되고 전신성으로 넘어오면 스테로이드 먹는 거,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프린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트램피어 같은 이뮤노모듈레이터까지. 약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면 치료하는 건 가능합니다.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네. 자, 모든 약은 다 어디든지 처방받을 수 있어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여드름을 많이 보고 그 환자의 임상 양상에 맞게 주는 약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뭐 한두 번 환자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약은 똑같으니까요. 안 먹어도 될 사람한테 약을 주면 약에 부작용만 생길 거고, 먹어야 될 사람한테 주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생길 거고, 그런 거죠.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피부과 전문의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애를 받을 줄 안 되니까요. 예. 웬만큼 뭐 제왕적인 수술까지는 못해도 정상분만은 할 수 있다고요. 여성들의 질을 보호하는 에피조토미까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럼 저한테 와서 애기 놓으실래요? 안 하지 않냐 이거. 없으면 비행기 안에서 정말 의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맡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데 뭐하러 가정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안압이 안정돼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안압이 안정돼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녹내장이 치료받고 있는데 레이저나 뭐 이런 그 좀 약간의 통증이 있고 이런 수술을 받겠다 그러면 안과에 가서 진찰을 해서 안압이 괜찮은지, 오늘 안압이 괜찮은지 보고 오면 좋죠. 피부암이요? 코 옆에 어릴 때부터 있는 나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ABCD 사이즈 갑자기 커지면 조직 검사 해봐야죠. 요즘 저런 병원 많죠.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장형 피부과라 그러더라고요. 무좀 환자 가면 접수 안 해주는. 네. 되게 친절하죠. 아유, 울고 오는 사람 많아요. 예. 뭐 부작용 생겨서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병 들어가는, 우리 의료계가 병 들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공장형으로 미용 시술을 하는 거죠. 저런 병원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미용 자격증을 해서 일반인에게도 저런 거 할 수 있게끔 공개해야 된다. 시장을 열어야 된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자, 연예인이 많이 하는 울세라를 일반인이 왜 합니까? 무슨 병이 있으세요? 울세라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울세라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됐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일을 왜 해요? 필요 없는 일을.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 피부과 전문의나 되면 알죠. 그냥 가서 하면 좋다. 글쎄요. 누가 제 얼굴에 울세라 해준다면 저는 안 해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제 얘기를 했을 텐데 제 눈의 좌우가 다르다고. 지금도 보이네. 좌우가 다르네. 제 눈 밑에 좌우가 다른 거 보이십니까? 카메라 좀 클로즈업 해 주실래요? 어디 카메라로 볼까? 요거 볼까요? 아주 그냥 풀 클로즈업해서 아래쪽만 당겨 주세요. 제 눈 밑에 좌우가 다른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저랑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얼굴이 짝짝이라고 생각하고 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정도 좋아집니다. 오른쪽 눈 아래쪽만 살짝 했어요.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저도 막 권하지를 않아요. 이 정도 좋아지는데 아유 돈을 내가 그 돈 받고 해주고 나면 얼마나 싫은 소리 들을까. 본전 생각날 사람 많겠죠. 네. 네.
이 정도 좋아집니다. 4년 정도 됐는데 성관계가 없다. 성관계 없었으면 옮을 일은 없어요. 그럼 다른 병일 수 있어요. 병 생길 때 병원 나가보셔야 돼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화농성 안선염은 저게 심한 여드름이에요. 심한 여드름. 심한 여드름이라서 두피, 얼굴, 가슴 등 엉덩이까지가 여드름 나요. 원인 불명인데 유전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하루에 하나 먹어요. 이걸로 안 돼요. 하루에 2-3알씩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병원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 가서 아이소트레티노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간독성 없이 혈중 콜레스테롤 변화가 약간 있더라도 좀 세게 먹여야 돼요. 대학병원에 가면 다 합니다. 가셔야 돼요. 꼭. 조직검사는 대학병원 가서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꼭 해야 돼요. 연세가 높죠? 그 다음에 색깔 변했죠? 크기 커졌죠? 해봐야 돼요. 레이저 치료한다 해서 몇 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피슨 증식증. 레이저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아그네스는 난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비움 레이저로 제거합니다. 그럼요. 양산 갖고 안 됩니다. 햇살이 강할 때는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거, 반사돼서 올라오는 거 되게 많아요. 사우나 가는 거요. 찜질방 가는 거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밀집한 데는 잘 안 갑니다. 모든 전염병 그런 데서 옮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 등산 갔다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제 잠시 샤워하고 오는 거죠.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런데 오래 머물러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타워팰리스에도 보면 대중 목욕탕 사우나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집에 샤워실 있는데 그걸 왜 가요? 샤워하면 됐지. 그리고 오래 5분 목욕할 건데 그걸 뭐 오래 가요. 발톱 무좀? 아니요. 약 발라야 돼요. 주블리아 바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발톱 무좀만 있으면 되게 발에 무좀이 있기 때문에 바르는 약도 써야 돼요. 무좀약도. 무당과 같은 무속신앙이요? 믿는 사람 믿는 거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의 믿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관심도 없고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 좀 한심해 보이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죠.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저런 걸 믿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저는 국가 지도자는 종교인이 좋습니다.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정통 올소독스한 종교를 가진 분이 낫다. 종교가 없는 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종교가 없다 그래서 없으면 모르겠는데 되게 무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쩌겠어요. 무좀, 발뒤꿈치 무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각질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의사가 보면 금방 알아요. 허혈성 신경, 시신경 병증. 눈 중풍이라는 거예요, 저거. 왼쪽 초점만 살아있고 오른쪽에 시력을 추정하는데 보톡스 큰 문제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혈관에 문제 되지는 않아요. 비비크림 아니요, 그냥 로션 타입이에요. 라망지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로션 타입이에요. 아니요, 내가 정치 지도자를 고른다면 종교 있는 분을 고르겠다고요. 개인이 나는 종교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되게 종교가 있으면 이제 그런 무속에 하나 안 빠지니까. 저는 무속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개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인 지도자급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번에 경험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종교가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거죠. 나랑 종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저기 낮에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진화됐잖아요. 근데 햇빛을 눈을 그렇게 강한 햇빛을 눈으로 직접 많이 보면 백내장은 빨리 옵니다. 백내장은 언젠가는 오는데 그 시간이 짧아져요. 피부는 노화가 빨리 옵니다. 예. 대상포진은 우리가 배울 때는 한 번 걸리면 종신 면역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수두하고 똑같다. 이게 수두가 천연두. 천연두가 한 번 걸리면 종신 면역이거든요. 예. 1년 뒤에 예방접종을 꼭 맞아라 라고 생각하는 의사분이 있으면 뭐 맞아야 되겠죠. 근데 저 예방접종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 저는 대상포진을 만일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 종신면역이 생긴다는 그 논문을 믿을 거예요. 맞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뭐 굳이 예, 맞아야 된다는 쪽에 뭐 그걸 갖고 논쟁할 생각은 없어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담배 피워야 돼요. 피지 마세요.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뭐 대상포진 백신 맞아서 굳이 나쁠 것도 없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나는 맞겠다. 맞아야죠. 저보고 물으면 공짜로 놔줘도 안 맞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네, 물어봤으니 하는 얘기예요. 네. 본인도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큰 편편사마귀는 거의 없습니다. 40대 중반이면 검버섯일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오겠죠. 오겠죠. 변이는 늘 일어나니까. 변이가 일어나면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제가 코비드19 2019년 연말 2020년 초에 TV조선에 갔을 때 했던 얘기예요. 이 호흡기 질환은 2년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의 그 독성과 인간의 면역이 타협을 한다. 그게 짧으면 1년, 길면 2년. 그 사이에 경제 망가지지 않게 정치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인기 끌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 뒤지면 나옵니다. TV조선의 강적들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 문제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셧다운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돈 풀면 나라 그들납니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환율의 문제 다 그때 풀어놓은 돈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진국들은 2021년부터 다 돈을 회수했어요. 회수하는 방향으로 틀었어요. 우리는 2023년까지 계속 그 정책을 풀었어요. 그 2년 사이에 한국의 총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염병은 늘어옵니다. 그걸 백신으로 이기겠다? 효능이 입증된 백신도 아닌데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3부작에 걸쳐서 비욘드에서 한 방송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 건강관리 자기가 잘해야 됩니다. 내 몸에 면역이 있으면 그런 게 들어와도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백신은 효능이 입증된 거를 맞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백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경험에 뭐 쭉 해왔던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효능이 입증되어 있고 부작용도 알려진 겁니다. 이거 둔촌 주공 살린 게 202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서 계속 이재명 정부도 작년에 집권하자마자 12조씩 돈 풀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해왔던 백신은 괜찮은데 새로운 백신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얼굴에 여드름 난 것도 약 먹고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심하면 약 먹고 약 바르고 괜찮으면 바르기만 해도 돼. 수영장 다녀오면 비염이나 감기가 작으니까 비염하고 감기는 전혀 다릅니다. 비염도 콧물 나고 감기도 콧물 나는데 수영장 다녀와서 뭐가 됐다? 감기, 코감기입니다. 코감기예요. 몸 관리가 안 돼서 건강 관리가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비염은 그냥 콧물 나오는 거예요. 수영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보다 물속에서 걷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속에서 걷는 게. 그러니까 당뇨 있고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투리님까지만 할게요. 50대 중반 남성 3개월 전 입 주변에 뾰루지 사춘기도 여드름 없이 보냈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입 주변에 생기는 구주예요. 잠 못 자고 피곤하면 생기는 여드름의 일종인데 이거는 뭐 사춘기 여드름하고 좀 달라서 면역 떨어지면 생기는 병입니다. 피진항종 1년에 한 번씩 하면 쓴다고 계속 생기는 거는 뭐 그때마다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법 없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요. 의료 상담 많이 해드렸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컨트로버시가 있어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이러하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려는 거예요. 다 거기 베이스에는 상업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는 자기의 이윤 동기가 있는 그런 주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논쟁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누가 하는 말만 다 그대로 믿고 하시면요. 호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서두에 얘기 드렸죠. 10분에게 새해도 되고 또 이제 또 설날 우리 고유의 까치까치 설날도 오고 그러니까 10분에게 에스더 포뮬러에서 만들어진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까요? 그냥 응모하세요. 네, 우리 PD분이 잘 보고 골라서 10분에게 메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그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